다양한 동국인을 만나기 위해 동국대학교 곳곳을 누비는 동국애니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채연입니다. 오늘 동국애니는요,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출신이자 전 KBS 기상캐스터로 활동하셨던 이세라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세라입니다. 네, 저는 국어국문학과 06학번이고요. 이렇게 학교 졸업한 지 꽤 됐는데 이렇게 화면으로도 후배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는 현재의 선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에 앞서서 과거의 대학생 시절부터 KBS 기상캐스터로 활동하셨을 시기까지의 선배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선배님의 대학 생활입니다. 대학교 시절 선배님은 어떤 학생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 때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는 굉장히 좀 조용하고 눈에 안 띄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약간 인터뷰인데 좀 모범적인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막 자다가 중간고사 못 보고 막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되죠. 돼요? 네. 워낙 그냥 눈에 안 띄고 조용하고 뭐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되게 선배님 생각하면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셨을 것 같은데 네. 되게 반전이네요.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뭐 학생회 활동이나 뭐 교내외 뭐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은 안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뭐 전체 동아리 그 활동은 제가 해본 적이 없고 제가 국어국문학과랑 문해창작과를 복수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시분과, 소설분과 이런 좀 글 쓰는 분과 활동을 좀 많이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럼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이거는 꼭 대학 생활에서 해봐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생활 이거는 꼭 해봐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안 해봐서 후회됐던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얘기하면 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 약간 꼰대 느낌 나게 외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뭔가 나의 특기가 될 만한 공부를 좀 하나를 딱 삼아놓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나의 전공과는 무관한 그거를 좀 해놓지 않은 게 좀 아쉬운 게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체력이 있고 젊음이 있고 이럴 때 학교를 많이 누비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해봤으면 좋았겠다 이런 후회가 좀 돼요. 또 앞으로 이제 코로나도 풀리면 아마 다양하게 또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혹시 대학생 때 꿈이 원래 기상캐스터였던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고 이제 방송 일을 꿈꾼 거는 사실상 졸업할 때쯤 돼서였고 원래 저의 오래된 꿈은 그냥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계속 이제 식민지 문학을 연구하는 국문학자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상캐스터의 길로 들어서게 되신 건가요? 일단은 거의 마지막 학기가 돼서 대학원에 좀 가야 되겠는데 선배들이 대학원 간 선배들이 쭉 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빡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몰랐구나. 너무 이제 놀고 싶고 좀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그냥 현실적인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의 노동력이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되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상캐스터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일단 방송 쪽으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워낙 글 쓰는 거를 좋아했고 책 읽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을 좀 글처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채를 서서히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전혀 어떤 루트도 모르고 방법을 모르니까 사설 아카데미를 좀 등록을 해서 제가 좀 다녔었고 그 다음에 감을 잡은 뒤부터는 이제 혼자서 좀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준비를 하시면서 이거만큼은 꼭 공부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이제 후배들한테나 이쪽 일을 꿈꾸는 분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리딩 스킬을, 그러니까 원고를 읽는 스킬, 결국 그걸 잘해야 방송국에 입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리딩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상 성격을 바꾸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좀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뒤로 자꾸 물러나는 성격이고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없다면 리딩도 그렇게 좀 편협하게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좀 그랬고, 그래서 어떤 세세하게 기술적인 부분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의 어떤 성격,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바꾸면 좀 자연스럽게 리딩 스킬이 바뀌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이제 점점 선배님이 기상캐스터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기상캐스터로서의 선배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KBS에 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면접을 잘 보기 위한 선배님만의 꿀팁 있을까요? 저는 일단 면접에서 무수하게 좀 떨어져 본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 좀 실수를 하시는 게 면접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오는 거다. 내가 준비한 말을 하고 나오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너무 맞는 말인데 사실은 면접장에 들어가서 더 중요한 거는 순간순간 캐치해야 될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이것보다 지금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 그 면접 질문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해온 말을 막 하려고 막 기회를 노리고 이런 것보다 조금 더 그 면접장에서 이제 흐름에 좀 몸을 맡기고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뭐를 원할까?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을까? 네,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우선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말로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럼요. 직접 네, 하기가 맞아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면접에 합격을 하시고 또 오랫동안 KBS 9시 뉴스에서 기상캐스터로 일을 해주셨는데 기상캐스터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상캐스터는 그 자기가 방송하는 원고를 자기가 직접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원고를 써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말을 내가 쓴다는 거, 그게 이제 캐스터 업무의 가장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출근을 하면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날씨를 확인하고 정해진 시간에 공식 통보문이 나와요. 그거를 바탕으로 원고를 작성을 하고요. 또 캐스터 옆에 나오는 이 그래픽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따로 있지만 세세하게 디자인을 해서 의뢰를 하는 사람은 또 그건 캐스터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쓸 원고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 원고에 들어갈 그래픽 디자인까지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방송에 필요한 이런저런 준비를 한 다음에 실제 본방송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기상캐스터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기상캐스터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국은 이제 캐스터는 날씨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이 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방송이나 옆 동네 다른 방송국에서 하는 그 다른 기상캐스터의 방송이나 그게 그거인 것 같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송인으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것 같아요. 나의 방송을 혹은 나라는 이 사람을 다른 기상캐스터와 혹은 내가 하는 방송을 다른 기상캐스터의 방송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항상 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현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면접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분들도 하셔야 되는 고민,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또 기상캐스터가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대학생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그 현직들의 방송들을 많이 모니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실제로 방송에서 쓰는 말투, 발성과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투, 발성, 발음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방송 언어의 문법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는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직들의 방송을 모니터하는 게 가장 첫 번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기상캐스터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뭐 너무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조언까지 하려니까 약간 네, 민망하기는 한데요. 꼭 기상캐스터를 꿈꾸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자기가 꿈꾸는 그 직업에 대해서 언제나 항상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꿈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막 뛰어가는 것도 너무나 이제 중요하지만 한 번쯤은 이제 한 발짝 좀 물러서서 지금 내가 꿈꾸는 이 직업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이고 앞으로 이 직업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이 직업의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로서의 선배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현재의 선배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께서는 이제 기상캐스터의 생활을 마치시고 또 재작년에 책을 출간하시면서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작가로는 어떻게 활동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제가 지난 2020년도에 이 미술관에서는 언제나 맨 얼굴이 된다라는 저의 첫 책이 이제 출간이 됐는데요. 원래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석사를 수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씩 써놨던 글을 좀 다듬고 해서 첫 책이 출간되게 됐습니다. 올해에도 혼자 점심 먹는 사람을 위한 산문이라는 책을 또 출간하셨더라고요. 네, 저도 깜빡했어요, 나온지. 네, 맞습니다. 네, 올해는 그 한겨레 출판사에서 다른 젊은 작가분들이랑 같이 앤솔로지 형식으로 두 번째 산문집이 출간이 됐었죠. 네, 선배님 또 작가뿐만 아니라 아츠인유에서 미술 강의 및 관련 기획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미술 분야를 원래 공부를 하신 건가요? 이제 캐스터 활동을 할 때 제가 우연한 계기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도슨트 교육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현대미술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대중들한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이제 미술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뭐 이런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도슨트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좀 깊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국문학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그만두고 미술사로 다시 대학원 진학을 한 거죠. 네. 그럼 이제 아츠인유가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미술과 관련된 강의나 여러 가지 기획 또 미술과 관련된 방송을 하는 그 사업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제가 작년 말 정도 해가지고 새롭게 연 이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아츠인유입니다. 네. 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곳이 선배님 운영하시는 아카데미 9이라는 학원입니다. 이 학원은 어떻게 열게 되신 건가요?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쭉 해오다가 이제는 그냥 내 이름으로 된 사업체를 열어서 한번 더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만 있다가 올해가 돼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해가 되니까 막 속도를 내서 또 하게 됐어요. 또 현재 많은 도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앞으로는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찾아와 주신 이곳에서 저와 한때 제가 꿨던 꿈을 또 똑같이 꾸고 있는 후학들을 위해서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많이 해보고 싶고요. 네, 미술과 관련된 일은 또 그것대로 계속 가지고 나가는 프로 엔잡러의 삶을 좀 열심히 또 즐겁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세라 선배님과 인터뷰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선배님의 따뜻한 조언과 말씀이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번 동국에는 여기서 마칠 시간입니다. 네, 그럼 저희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계절이 변하는 속도가 참 빠릅니다. 엊그제 벚꽃 소식을 전해드린 것 같은데 어느새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낮 동안에는 다소 더웠습니다. 동국인 여러분, 점점 더 뜨거워지는 이 여름날을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즐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